안녕하세요. IMTV의 화이트래빗입니다. 오늘은 삶의 밸런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참나를 강조한 나머지 이제 세상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이렇게 초월할 것을 이제 요구하기도 합니다. 모든 욕망과 욕구를 이제 벗어나야 되고 제어해야 되고 그 상태로 이제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수험생일 때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일정 기간 막 잠도 줄이고 먹는 거나 친구를 만나는 것, 뭐 책을 읽거나 영화 보는 것 등등의 그런 우리의 모든 욕망을 이렇게 억제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그것은 그 욕망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그 기간 동안 내가 이제 공부에 하라라는 것이 그 요지인 거죠.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이제 수도승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의 모든 욕구를 억제하고 에고를 제거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에고는 이 세상에서 그 자신의 그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세상의 섭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워낙 에고에 끌려다니고 에고의 노예로서 삶을 살다 보니까 참나를 완전히 이제 잊고 살아온 거죠. 그래서 그 상대적으로 내 참나를 찾기 위해서 참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에고를 제어하고 그 에고에서 벗어나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에고는 야생마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참나는 그 말의 주인입니다. 이 말이 이제 야생마 상태일 때는 막 말이 날뛰는 대로 내가 이제 끌려가고 뭐 말에 떨어지기도 하고 뭐 다치기도 하지만은 주인이 그것을 이제 길들이고 나면 그 말은 아주 좋은 나에게 아주 좋은 뭐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야생마를 길들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죽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죽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재밌는 사진을 이제 하나 띄워 드릴 건데요. 한번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라마나 마르시의 사진인데요. 제가 아주 이제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의 젊은 시절과 노년 시절 사진이에요. 저는 이제 노년 시절 사진에 익숙했었어요. 그래서 요 노년 시절 사진이 많이 유명해서 여러 군데 많이 이제 알려져 있고 그랬는데 이걸 사진을 찾다가 이제 이 젊은 시절 사진을 같이 이렇게 나란히 이제 있는 것을 제가 찾았어요. 이건 여담이긴 한데 젊은 시절 사진은 이분이 보니까 이제 굉장히 진하시더라고요. 막 눈썹도 진하고 굉장히 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진하게 생기신 분들은 젊을 때보다는 나이가 들어서 좀 더 멋있어지는 것 같아요. 헐리우드 배우 중에 조지 클루니 있잖아요. 그 조지 클루니도 젊은 시절 사진 보면은 굉장히 진하게 생겼거든요. 그거 약간 좀 부담스러운데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조금 더 멋있어지는 것처럼 아무튼 라마나 말씨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두 장의 이제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두 장의 사진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참 재밌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진 속의 사람이 이렇게 보시면 나이만 들었지 모습이 거의 똑같아요. 입고 있는 그 속옷 팬티 한 장 그것도 똑같고 거의 똑같아요. 하얀색 그 팬티랑 그리고 이제 젊은 시절에는 없었지만 노년 시절에 보면은 옆에 막대기가 하나 있죠. 이제 노인이 되셨으니까
막대기를 짚어야 되니까 이제 막대기 하나. 그거 말고는 똑같은 거예요. 정말 이제 변화가 없으신 거죠. 무소유인 거죠, 무소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뭐가 윗돌이라도 하나 더 생기거나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거죠. 이분을 되게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사진인 것 같아서 보여드렸고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돼야 될 필요 없어요. 그죠? 이렇게 돼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못해요. 팬티만 한 장 이렇게 하고 막대기만 하나 이렇게 하고는 살 수가 없죠. 하지만 이제 마음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면 그거에 대해서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을 자책하거나 꾸짖는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있다는 거죠. 아니면은 위선적이 되게 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성직자, 우리가 뭐 성직자, 뭐 스님이 됐든 목사님이나 뭐 사제가 됐든 그런 성직자라 하더라도 이렇게 다 살 수는 없어요. 이렇게 마르시처럼 이렇게 팬티 한 장만 입고는 살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 각자 우리만의 존재 이유가 있고 그 다 다른 욕망이 있어요. 그것 또한 우주가 우리에게 준 것이죠. 우리가 우주에게 그것을 준 거예요. 우주가 우리에게 그것을 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고라는 야생마를 잘 길들여서 참나가 주인인 상태에서 그 욕망을 실현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완벽해라 라고 하는 굴레를 씌우지도 말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면 안 돼요. 성직자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직자들이 특히 보면은 스스로 자기에게 그런 막 굴레를 씌워서 힘들어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위선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사람으로 똑같은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 사람만의 이제 다름을 인정을 해주면 되는데 당신은 왜 뭐 법정 스님처럼 무소유하지 못합니까? 라와나 마르시처럼 그렇게 못합니까? 이렇게 하는 시선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들도 위선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상대가 서로 모두 다 그것으로부터 이제 좀 자유로워지면 좋겠습니다.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어떤 상인이 그 이야기 속에 보면 어떤 상인이 자기 아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현자에게 가서 행복의 비밀을 배워오라라고 하고 보냈어요. 그래서 청년이 그 현자를 찾아가서 자기가 찾아온 이유를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현자는 그 청년에게 자신의 그 멋진 대저택을 먼저 구경하고 오라라고 하고 보내면서 기름 2방울이 담긴 찻숟가락을 쥐어주면서 내 대저택을 먼저 구경하고 오세요라고 하고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은 걸어다니는 동안에 찻숟가락의 기름을 이제 흘리지 않으려고 이제 현자가 그 기름을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흘리지 않으려고 걸을 때나 뭐 계단을 오르내릴 때나 찻숟가락에서 눈을 한시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 이제 저택을 돌아서 다시 이제 청년이 현자에게 돌아왔어요. 현자는 이제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내 집 식당에 있는 정교한 페르시아 양탄자를 보았습니까? 내 정원사가 10년 가꿔 놓은 그 정원은 보았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을 때 청년은 당황해 하면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름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려고 한 나머지 아무것도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자 그 현자는 그 청년에게 어, 다시 자기의 집에 그 저택의 아름다움을 자세히 둘러보고 오라라고 하면서 기름 숟가락을 다시 쥐어주면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이번에 청년은 그 대저택에 걸린 모든 그 아름다운 예술품들, 정원, 꽃들을 구경을 쫙 하면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현자에게 돌아왔고 현자가 청년에게 물어봐요. 내가 그대에게 맡긴 그 기름 두 방울이 기름 두 방울이 어디 갔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제서야 이제 그 청년은 그 숟가락에서 기름이 다 흘러서 없어진 것을 알아차리게 돼요. 그때 이제 현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줄 가르침은 이것뿐입니다. 행복의 비밀은 이 세상 모든 아름다움을 보는 것, 그리고 동시에 숟가락 속에 담긴 기름 두 방울을 잊지 않는 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이제 느꼈어요. 여기서 그 기름이 담긴 숟가락은, 그 찻숟가락은 참 나이고 아름다운 저택은 이 세상이다. 우리가 행복하는 길은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잡는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실제로 이런 균형을 잘 잡을 때 실제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고, 그리고 우주가, 신이 우리를 창조한 원래의 취지에도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마음만 들여다보고 있다면 우리가 뭐하러 이 사람으로 또 지구에 태어났을까요? 우리는 우리 각자 고유의 욕망, 욕구가 있고, 그것은 창조의 씨앗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주의 본성 중에 창조하는 본성이 있잖아요. 그 창조하는 것에 우리 각자가 그냥 나로 존재함으로써, 각각의 사람은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죠. 다 달라요. 그냥 나로 존재함으로써, 그 나로 존재하면서 그 욕망을 표현함으로써 이 세상에 창조를 더하는 거죠.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마음만 들여다 보는 사람도 필요하죠. 그런 분들은 에고와 참나가 완전히 하나 되어서 에고가 아예 영이로 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참나로만 존재를 하는 거죠. 그분들은 그것이 존재의 의미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억지로 해야지가 아니라 그분들은 그것이 그분들의 그 창조의 씨앗인 거예요. 그분들의 욕망인 거죠. 그게 참나로만 존재함으로써 인류에게 그 등대와 같은 존재인 거죠. 인류에게 빛으로 있음으로써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그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그런 등대와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대만 있고 배가 없으면 등대가 필요 없겠죠. 배가 없으면 등대도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대도 필요하고 배도 필요하다. 그래야 재미있는 세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주가 원하는 것이고 우주의 섭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이야기에서처럼 그 숟가락 속의 기름을 잊지 않으면서, 즉 참나가 주인 행사를 하면서 세상살이의 재미도 함께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 우주가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그 우주의 피조물인 나로 존재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거기에 더하는 거죠. 그 옛날에 왜 시어머니가 그 죽을 때까지 곡간키를 딱 쥐고 있잖아요. 며느리한테 주지 않는 것처럼 그 참나가 그 주인의 자리를 에고한테
빼앗기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에고라는 야생마를 길들이기 위해서 그 참나를 아는 것, 참나를 찾는 방법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저는 이제 참나에 대해서, 참나와 그 참나의 상태, 그 참나를 드러내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할 것이지만, 그 기본적인 그 베이스에는 이 에고라는 것이 적이고 없애야 될 대상이고 제거해야 될 대상은 아니다라는 것을 미리 이제 베이스에 알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운동 경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축구 경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 상대방의 팀을 내가 이기기 위해서 그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그런 그 전략을 짜고 상대방을 뭐 이렇게 트릭을 써서 뭐 살짝 속여서 뭐 어떤 기술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 걸 막 연구하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을 적으로 놓고 적으로 이제 그 가정을 하고 내가 이제 그 연습을 하고 전략을 짜고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하지만 그 상대방 팀을 죽여야 한다거나 제거해야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상대방 팀이 있어야 경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경기 의미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내가 이기기 위해서 그냥 그 가정을 하는 거죠. 상대를 적으로 두고 가정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거나 어떤 그 언어적인 한계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참나를 드러나기 위해서, 참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에고를 부정적인 것으로 적으로 간주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완전히 제거해서 없애야 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는 내가 그 내 숟가락에 있는 그 기름 두 방울을 흘리지 않으면서 이 저택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